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과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골다공증이랑 불면증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보면은 은근히 관계가 많고 관련이 많은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요. 골다공증이라는 게 결국은 뼈의 그 골 밀도, 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나타나는 그런 골격계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은 일단 뼈의 골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몸에 저장된 칼슘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뼈는 10년을 주기로 완전히 싹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 정도씩 조금씩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 교체가 일어나는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뼈를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오래된 뼈는 파괴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뼈가 채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어떤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뼈가 계속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0대까지는 이게 뼈가 골밀도가 상승하는 쪽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다가 3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여성분들이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의 발병률이 확연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 이렇게 뼈를 파괴하고 만들어내는 이 세포의 생성이라든지 이 균형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뼈가 상당히 약해지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의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자주 나타나고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서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 연관관계에서 갱년기 이후의 골다공증, 갱년기 이후의 불면증을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게 바로 이 칼슘입니다. 꼭 갱년기를 묶을 필요는 없지만은 갱년기 이후에 그게 심해지기 때문에 제가 갱년기랑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갱년기가 오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체내 칼슘 양이 적어지거나 골다공증이 나이에 맞지 않게 빨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혹은 갱년기가 한참 지난 이후에도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칼슘 때문에요. 칼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칼슘은 뼈와 치아의 건강에 큰 역할을 하는 무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경과 근육의 연결을 해주는, 연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근육이 뻣뻣해진다거나 아니면 쉽게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진다거나 균형을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근육에 힘이 빠져버린다거나 아니면 근육의 떨림,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근육이 나도 모르게 떨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육의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육체적인 그리고 신경학적인 화학 반응들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불면증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칼슘의 기능은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불면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안정을 시켜주는 힘이 부족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나 과도한 긴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긴장에도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거나 긴장을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잠을 자기 전에 만들어져야 되는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전신 긴장의 풀어짐, 이게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칼슘 보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을 위한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겠죠. 충분히 많이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
그 다음에 멸치, 그리고 뱅어포 있죠. 요렇게 뱅어 막 여러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포로 만든 거. 그리고 두부. 두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과 같은 해조류, 그리고 우리가 시래기라고 하죠. 무청, 그리고 과일로는 귤 같은 것들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이 약간의 체중 부하가 걸리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주 3회에서 5회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 해주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마치 뼈를 이렇게 다지는 역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체중이 많이 나가서 관절에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조금 두렵다, 하기가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걷기, 바르게 걷기, 조금 빠르게 걷기, 그리고 가벼운 조깅 정도만 해주셔도 되니까요. 꾸준한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슘 보충을 위해서 피해야 될 음식들인데요. 첫 번째가 술, 그리고 탄산음료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비타민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무기질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탄산음료와 알코올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카페인, 커피, 그죠? 그 다음에 홍차, 녹차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 몸에 칼슘이 흡수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체내에 있는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의 섭취를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흡수된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꼭 필요한데요. 이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햇볕 쬐기를 하루에 30분 이상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라는 것 자체가 햇볕의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자극에 의해서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충분히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볕을 쬐는 습관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의 합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모로 봐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겠죠. 가장 많이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음식은 생선 대구에 간의 기름을 뺀 대구 간유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한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연어가 있고요. 그리고 흔하게 먹는 고등어에도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햇볕에 말린 버섯, 건 표고버섯, 건 송이버섯, 건 양송이버섯, 이렇게 햇볕에 말린 버섯류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햇볕을 쬐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나는 섭취를 하기가 좀 번거롭다, 쉽지가 않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비타민 D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영양제도 먹기 싫어 이러지 마시고 같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불면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불면증을 한의학적인 치료에 접근을 하려면 혈의 부족 상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예를 제가 갱년기 이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갱년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리를 통해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상태,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생리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불을 끌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꾸 열이 위로 치솟는 안면 홍조와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도 피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뼈 속, 즉 골수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는 건 결국 뼛속이 자꾸 비어간다라는 거, 골수가 자꾸 약해지고 말라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뼈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양도 부족해지게 되고, 그래서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골다공증은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해진 상태, 그래서 뼈도 같이 이렇게 속이 비어가는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피의 부족, 혈의 부족을 보충해 주는 것도 꼭 배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약제, 그러니까 칼슘을 공급을 해주면서도 안정을 시켜줄 수 있고, 혈액의 부족을 보충해 주면서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불면증에 자주 이용되는 약제를 한번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칼슘의 보충을 통한 안정을 꾀하는 약제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약제가 좀 많은데요. 기혈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각 아시죠? 사슴의 뿔의 첫 부분은 녹용으로 많이 쓰는데요. 아주 오래된 좀 이제 흔히 말하는 나이 먹은 뿔, 이걸 녹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녹각을 기혈이 부족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굴껍질, 이걸 모려라고 하는데요. 모려, 그리고 용골, 그리고 진주조개의 속껍질, 진주모, 이런 약재들은 안정을 꾀하면서 칼슘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약재로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감이 좀 심하면서 불면증이 있고,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석고란 약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귤껍질이라든지 결명자, 이런 약재들도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약재로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를 보충할 수 있는 보혈작용을 통한 뼈의 건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약재들로는 1단기, 숙지황, 백작약, 단삼, 이런 약재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 D의 공급을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주로 버섯 종류의 약재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안정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백복령이라는 약재가 있고요. 적복력도 있고요. 그리고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은 그런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갱년기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했을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콩과식물에 해당되는 약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칡 아시죠? 칡, 갈근이란 약재, 그리고 황기, 그리고 검은 콩을 발효시킨 두시, 그리고 오미자, 석류, 이런 약재들을 활용해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가게 됩니다. 골다공증과 불면증은 칼슘이란 핵심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이 핵심 매개체인 칼슘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면서 안정을 꾀하고 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배후한 처방을 구성하게 되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증상들, 뭐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관절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뭐 해도 잘 삔다거나 이런 어떤 근골격계 질환의 어떤 증상들을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으로 인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잠을 못 자면서 나타나는 그런 피로감이라든지, 그 외에 우울감, 짜증, 긴장, 근육통, 근육긴장, 이런 것들도 함께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골다공증이 좀 심한데 불면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칼슘 섭취와 비타민 D에 보충을 해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조금은 전체적으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골다공증과 불면증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